아니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애 같아. 난 느낌에 어디 보내야 될 것 같아. 1학년 때쯤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 옆에 싸우기도 하고 연합도 하는 근데 외계인들도 있고 그래서 미국 나사 최고 과학자의 충격 고백입니다. 한국의 12살 소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우주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하버드 출신 물리학 박사이자 20년간 우주의 비밀을 연구해온 나사의 마이클 로렌스가 경기도 광교의 한 초등학생을 만나 모든 과학적 신념이 무너진 실화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최고 과학자가 한국 소년 앞에 무릎 꿇은 그 충격적인 순간,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이라. 과연 이런 나라에서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나사 최고의 과학자가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버드 출신의 물리학 박사이자 20년간 우주의 비밀을 연구해온 마이클 로렌스의 시선으로 펼쳐집니다. 그가 한국에서 만난 한 소년으로 인해 과학에 대한 모든 믿음과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과정, 지금 시작합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로 붉은 태양이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사가 왜 나를 한국에 보내는 거지? 저는 마이클 로렌스,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의 양자물리학 연구팀 책임자입니다. 제가 주도한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불리며 제 논문들은 물리학계에서 성경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제가 지금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사 국제협력부서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지만 솔직히 저는 내심 불만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소도 아니고 한국에서 무슨 대단한 발견이 있을 거라고. 제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한국의 과학기술 현황에 관한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한국이 선두에 서 있다는 분야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제게는 그저 응용 기술로만 보였습니다. 진정한 과학의 혁명은 늘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선생님, 음료는 어떤 것으로 드릴까요? 승무원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인 여성이 완벽한 영어 발음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위스키 온더락스로 부탁합니다. 네,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유창한 영어에 약간 놀랐지만 그저 국제항공사 승무원이니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태블릿을 다시 들여다보려는 순간 옆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아니십니까? 깜짝 놀라 옆을 바라보니 품위 있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아마 70대 중반 정도로 보였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총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시죠? 실례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죠. 박사님의 슈레딩거 방정식 확장 이론에 관한 논문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논문은 최고 수준의 물리학 저널에 실렸지만 전 세계 극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노 교수가 그것을 읽었다고? 아, 감사합니다. 제 논문을 읽으셨다니 놀랍네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연구실에서는 박사님의 연구를 기반으로 양자얽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견된 어느 현상은 박사님께서도 흥미롭게 보실 겁니다. 그때부터 김 교수와 저는 양자역학의 가장 깊은 그리고 미해결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이론적 지식과 통찰력은 미국 최고 대학의 물리학자들과 견줄만 했고 때로는 그들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랜 동료처럼
서로의 연구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했고 양자역학의 미해결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의 과학 수준에 대한 제 선입견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 교수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저희 연구실을 방문해 주십시오.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꼭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김지원이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전담 통역사이자 가이드라고 했지만 영어는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체류 기간 동안 모든 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씨. 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김지원은 깔끔하게 정리된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우주연구원, 카이스트, 삼성전자 연구소 등 주요 과학기술 시설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광교 초등학교 방문이요? 이건 무슨 일정인가요? 김지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번 방문의 진짜 목적은 사실 그 학교에 있는 한 학생 때문입니다. 학생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복잡한 우주선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사에서 극비리에 개발 중인 차세대 우주선의 구조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 소년은 누구죠? 어떻게 이런 정보를? 강범준, 12살입니다. 그는 자신이 머릿속에 우주 TV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 나사의 기밀 정보를 유출했거나. 김지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범준이는 이것 말고도 더 놀라운 것들을 그려냅니다. 양자역학의 미해결 문제에 대한 해답들도요.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소리군요. 범준이가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푼다고요? 내일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박사님.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소년의 손놀림은 마치 오랜 세월 우주선을 설계해온 엔지니어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도면의 세부 사항들. 공개된 적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호텔 객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첨단이었습니다. 음성 인식으로 작동하는 모든 시설, 스마트 화장실, 내장형 AI 비서까지 미국의 최고급 호텔보다 더 발전된 기술이었습니다. 조명 50% 낮춰줘. 제 말에 즉시 객실의 조명이 은은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어느 세계적인 대도시 못지않은 광경이었죠. 침대에 누워 태블릿으로 강범준이라는 소년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우주가 보이는 소년 현대 물리학의 상식을 뒤엎는 초등학생. 미래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리는 한국 천재. 기사들에 따르면 이 소년은 2살 때부터 경이로운 그림 실력을 보였고 6살 때부터는 양자 물리학의 개념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물리학자들도 풀지 못한 양자얽힘과 중력의 통합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했다는군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초등학생이. 하지만 기사에 첨부된 그의 그림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우주의 내부 구조를 직접 들여다본 것 같은 정밀함과 복잡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본 것을 그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그 소년을 만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내 과학자로서의 모든 믿음이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우주 속에서 한 소년이 저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상일 뿐이에요. 소년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현자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리키는 방향에는 제가 평생 찾아온 양자역학의 비밀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잠을 더 자야 했지만 도저히 다시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 소년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의 우주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서울의 아침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날 제가 광교 초등학교에서 만난 소년 강범준과 함께한 놀라운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도 광교의 아침은 맑고 상쾌했습니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김지원과 함께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여전히 어제 본 영상과 자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범준이가 어떻게 양자역학의 미해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지. 김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나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범준이는 특별합니다. 특별하다고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달려 우리는 광교의 한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학교였지만 건물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학교 정문에는 스팀팀 교육 우수학교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여성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학교 교장 박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범준이라는 학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범준이는 미술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저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요.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장 선생님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벽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중 몇 개는 확실히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복잡한 기계 장치와 우주 구조를 정교하게 그린 마치 전문가의 작품 같은 그림들이었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범준이의 작품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미술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교장 선생님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사님. 범준이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장난도 치고 때로는 수업 시간에 딴 생각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가 가진 능력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교장 선생님이 문을 열자 교실 안에서 한 소년이 큰 종이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 완전히 그림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범준아, 손님이 오셨단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외모의 12살 소년이었습니다. 검은 머리, 맑은 눈, 소박한 미소. 그저 평범한 한국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그림을 보았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양자얽힘 현상을 3차원으로 시각화한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수학적 방정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복잡한 현상을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정확하게 그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렌스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강범준입니다. 소녀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안녕, 범준. 만나서 반가워. 저는 여전히 그의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범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이건 양자월 킴이에요. 제 머릿속 TV에서 봤어요. 머릿속 TV. 네. 제가 원하면 우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입자들부터 거대한 우주 구조까지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교장 선생님과 김지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범준아, 혹시 머릿속 TV로 다른 것도 볼 수 있니? 물론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범준이는 새 종이를 꺼내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더니 곧 놀라운 속도와 정확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정확하게 움직였고 종이 위에는 점점 복잡한 구조물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그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나사에서 극비리에 개발 중인 양자 중력 탐지기의 내부 구조였습니다. 세부적인 회로와 연결 부분까지 모두 정확했습니다. 이건 기밀 정보였습니다. 심지어 저도 2주 전에야 처음 본 설계도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거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봤어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범준이가 설계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양자 간섭이 일어나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는 다른 종이에 수정된 설계를 그려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수정안은 완벽했습니다. 나사 엔지니어들이 몇 달 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범준이가 순식간에 해결한 것입니다. 범준아, 너 정말 이걸 그냥 보는 거니?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그냥 보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봤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제가 원하면 우주의 어디든지 볼 수 있고 아주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양자역학의 문제도 풀 수 있는 거니? 네. 사실 양자역학은 어른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간단해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범준이는 마치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듯 이런 놀라운 개념들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범준아, 혹시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볼 수 있니? 양자얽힘과 중력의 통합 문제 말이야. 범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거요? 재미있는 문제예요. 보여드릴게요. 그는 또 다른 종이를 가져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수식과 도형, 그리고 이상한 패턴들이 종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양자얽힘과 중력은 사실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이에요. 우주는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예요. 모든 입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바로 중력을 만들어내요. 저는 그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점 그 의미가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린 것은 모든 물리학자들이 찾던 모든 것의 이론이었습니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완벽한 수학적 모델.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 과학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의 12살 소년에 의해서요. 범준아,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거니?
내가 이걸 처음 보게 된 건 언제였어? 범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잠들기 전에 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우주가 펼쳐졌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는 그냥 제가 꿈을 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내 가족들이 이 능력을 알고 있니? 네, 이제는 알아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제가 계속 우주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니까 점점 믿으시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녹화하기 시작했고 그게 인터넷에 퍼지면서 여러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다른 질문을 하려는 순간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들어왔는데 범준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렌스 박사님. 저희는 범준이 부모입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우리 아들을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준이의 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미술 교사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범준이는 정말 놀라운 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범준이가 그린 것들이 실제 과학 논문이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도 그 논문들이 발표되기 전에 말이에요. 범준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범준이가 5살 때 블랙홀의 중심부를 그렸는데 3개월 후 나사가 거의 똑같은 이미지를 발표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범준이의 능력이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범준이를 왜 과학연구소나 대학에 보내지 않으셨나요? 이런 능력이라면. 범준이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가능한 한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길 원해요. 물론 그의 능력은 놀랍지만 그가 행복한 아이로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범준이의 능력이 인류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범준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을 초대해 범준이와 대화할 기회를 마련했죠. 로렌스 박사님도 그중 한 분이세요.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아이의 놀라운 재능을 자랑거리로 여기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범준아, 혹시 내 질문에 몇 가지 더 답해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뭐든지 물어보세요. 다음 몇 시간 동안 저는 범준이에게 양자역학과 우주론의 가장 깊은 문제들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때로는 직관적이었고 때로는 수학적으로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모순을 완벽하게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 소년이 마치 쉬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명쾌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범준이는 웃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어른들은 왜 항상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우주는 사실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산 현자의 말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우리는 학교 근처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범준이는 그곳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우주의 비밀을 풀어낸 천재 소년이 이제는 그저 평범한 아이처럼 공을 차며 뛰어다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김지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김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세상에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범준이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아이예요.
그리고 그 선물이 한국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죠. 무슨 의미인가요? 한국은 오랫동안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불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기술 강국이 되었죠. 우리 민족은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뛰어났어요. 어쩌면 범준이의 능력은 그런 한국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단순히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깊은 지혜와 놀라운 재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범준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범준이의 부모님은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능력이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박사님께서 이번 방문 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공원에서 뛰어노는 범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친구들과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아는 천재이자 동시에 그저 평범한 12살 소년. 그 모습이 너무도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준이의 능력은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류의 발전을 위해 그의 지식은 공유되어야 했습니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제 새로운 임무가 될 것입니다. 저는 김지원에게 말했습니다. 범준이와 함께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사와 한국의 과학자들이 함께하는 그의 능력을 보호하면서도 인류의 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요. 김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박사님. 범준이의 부모님도 분명 동의하실 거예요. 태양이 서서히 지기 시작할 때 범준이가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내일도 오실 거예요? 제가 더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물론이지, 범준아. 내일부터 우리는 함께 우주의 비밀을 탐험할 거야.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오만한 과학자로 한국에 왔지만 이제 저는 한국의 작은 천재, 소년에게서 우주의 진정한 모습을 배우는 겸손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경이로울 것입니다. 2024년 5월 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회의실. 저는 10명의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사에서 파견된 동료들 뿐만 아니라 유럽 우주국 ESA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강범준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전 세계 과학계에 전달한 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로렌스 박사, 당신 경력에 5점을 남기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런 비과학적인 주장은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게 좋을 겁니다. ESA의 수석 과학자인 안드레 뒤퐁 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짙은 프랑스 억양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건지 중세시대로 돌아간 건지 모르겠군요. 12살 소년이 우주를 본다고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똑같이 반응했을 테니까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목격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도 여러분에게 직접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지원과 함께 범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범준이의 등장에 회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용기를 내어 모든 과학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강범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뒤풍 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귀여운 아이군요. 그런데 우리가 왜 수업 시간에 있어야 할 초등학생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범준이는 그런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뒤풍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사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박사님이 지금 비밀리에 연구 중인 양자 중력 모델에 대해 제가 그림을 그려도 될까요? 뒤풍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양자 중력 모델은 극비 프로젝트였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연구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고 있지? 범준이는 대답 대신 큰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그는 놀랍도록 복잡한 수학적 다이어그램을 완성했습니다. 뒤풍 박사는 그것을 보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내 이론의 핵심 방정식이야. 어떻게 이걸? 하지만 범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이어그램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요. 이 변수를 이렇게 수정하면 박사님이 6개월 동안 풀지 못했던 방정식이 해결될 거예요.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뒤풍 박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범준이의 수정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몬 DIU. 이게 맞아. 완벽해. 그 순간부터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미해결 문제나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범준이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범준이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답변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의 다중 우주 이론에 대한 질문, 중국 연구원의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 문제, 일본 물리학자의 촉근 이론에 관한 의문. 범준이는 그 모든 것에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각 과학자들의 모국어로요. 이건 사기가 아니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노무라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호텔 연회장에 모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범준이는 이미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 과학자들만 남아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왕 박사가 말했습니다. 뇌파 검사, fMRI, 그리고 양자 뇌활동 측정. 그리고 이 아이의 예측이 실제로 정확한지 장기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러시아의 페트로프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뒤풍 박사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나는 내 평생 이런 일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내 수식의 오류를 지적했을 때 그건 실제였어요. 6개월 동안 나를 괴롭혔던 문제를 그 아이는 10초 만에 풀어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범준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의 최첨단 연구시설이 모두 동원되었고 세계 각국의 연구팀이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경과학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범준이의 뇌활동을 다양한 첨단 장비로 측정하는 동안 그에게 우주의 다양한 부분을 보게 했습니다. 범준아, 지금 알파 센타우리 근처를 볼 수 있니? 신경과학자가 물었습니다. 네, 볼 수 있어요. 범준이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에 표시된 범준이의 뇌파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일반적인 뇌파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과학자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인간의 뇌파가 아니에요. 뇌과학자가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범준이의 뇌가 외부 정보원과 직접 연결된 것 같아요. 양자 수준의 연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알파 센타우리 근처의 특정 좌표를 관측하도록 요청했고 범준이는
그곳에 있는 행성계를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하루 뒤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 좌표를 관측했을 때 범준이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행성계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더욱 도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범준이에게 우주의 미지의 영역, 특히 인류가 아직 관측하지 못한 블랙홀의 내부를 보게 했습니다. 블랙홀 내부에는 특이점이 없어요. 범준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정보가 재구성되는 공간이에요. 모든 것이 양자 상태로 변환되고 다른 차원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요. 그는 이 설명과 함께 놀랍도록 상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그 그림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최근 제안된 양자 중력 이론과 일치했지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교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기존 이론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한 물리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이론의 다음 단계, 아니 어쩌면 10단계 앞을 보고 있어요. 세 번째 테스트는 범준이의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다중 우주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른 우주도 볼 수 있니, 범준아?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른 우주에서는 물리 법칙이 완전히 달라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때로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우주도 있어요. 그는 다중 우주의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려 했지만 우리의 3차원적 이해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린 일부 패턴은 최첨단 양자 중력 이론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한 달간의 집중적인 테스트 끝에 국제과학자위원회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범준의 능력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그의 뇌는 일종의 양자 안테나처럼 작동하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우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결론은 세계 과학계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지 한 명의 12살 한국 소년 때문에 현대 물리학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물리학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리처드 테일러 교수가 선언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후 가장 중요한 발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준이의 능력이 실제라는 결론은 더 큰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왜 하필 범준이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검증 과정이 끝날 무렵 저는 범준이와 그의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범준아, 이제 전 세계가 너의 능력을 인정했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범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놀랍도록 성숙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로 살고 싶어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하지만 동시에 제 능력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면 기쁠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부모님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범준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길 바라지만 그가 연구 대상이나 전시품이 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들은 범준이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그에게 접근하려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준이를 최대한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식은 항상 범준이와 가족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코스모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국제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범준이의 능력을 통해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는 동시에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본부는 범준이의 집 근처인 경기도 광교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첨단 연구시설을 세우고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이곳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는 국제과학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 전통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국가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소년 덕분에 인류는 처음으로 국경과 이념을 넘어 진정한 협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 범준이는 과학자들에게 첫 번째 우주 관찰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지구와 가장 유사한 외계 행성의 좌표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행성에는 물과 산소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체도 있어요. 단순한 형태지만 분명히 살아있어요. 과학자들은 즉시 그 좌표를 확인하기 위한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범준이가 묘사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비록 생명체의 존재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행성의 대기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화학적 서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천문학적 발견 중 하나입니다. 나사 국장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한 소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모스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한국은 갑자기 세계 과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 세계의 재능 있는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오만한 태도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범준이와 함께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특별한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이었습니다. 범준이의 부모님, 그를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 헌신하는 한국 과학자들. 그들은 모두 깊은 겸손함과 함께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우리는 그저 범준이를 통해 우주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한국 연구팀의 리더인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항상 배움에 열려 있었고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는데 겸손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범준이가 이 능력을 갖게 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범준이라는 천재 소년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꽃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나라의 정신이 인류의 우주 탐험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검증 과정이 끝나고 코스모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 밤, 저는 호텔 발코니에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인도자는 한국의 12살 소년이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공식도, 논문도, 실험 장비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제 두 눈으로 본 충격은 과학자의 오만함을 단번에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작 12살짜리 한국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지원 씨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광교 근처의 한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여기서 꼭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이끌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 공간에는 범준이가 그린 수십 장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아이의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양자 얽힘 구조, 블랙홀 내부의 추정 단면, 다중 우주의 격자. 그러면서도 한국의 전통 문양이나 한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10살 무렵부터 그리기 시작했다더군요. 김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길러낼 수 있는 겁니까?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부만 잘하는 아이를 최고로 여기지 않아요. 정서, 배려, 미적 감각 그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죠. 저는 그 순간 충격에 가까운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자라온 교육은 달랐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수학만, 과학을 잘하면 과학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범준이라는 아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학문과 예술, 감성과 논리를 자연스럽게 섞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범준이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거실벽 한쪽에는 아이의 그림이 잔뜩 걸려 있었고 반대편에는 피아노와 작은 현미경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 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장비도 별난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이 흐르는 가정이었습니다. 범준이는 학교에서 막 돌아온 듯 했습니다. 체육복 차림에 얼굴이 벌겋게 익어 있었고 손에는 축구공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저희 학교에 축구대회 있었어요. 제가 골도 넣었어요. 그는 아이답게 해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인 동시에 철저히 정상적인 아이였습니다. 범준이 어머니는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셨고 아버지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두 분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아이를 왜 더 이른 시기에 과학교육기관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범준이 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리게 했고 축구를 하고 싶으면 뛰게 했죠.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범준이를 키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걸 옆에서 지켜본다는 마음이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한국 부모들의 교육 철학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는 아이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렸고 믿어주었고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도 또 하나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럼 없이 질문을 던졌고 교수들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동양적인 문화입니까? 제가 김지원 씨에게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예부터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를 중시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질문하는 용기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 말은 저의 오랜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늘 동양은 권위주의적이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서구 사회보다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이 나라는 단지 기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사람을 키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정부나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와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너무도 피상적이었구나. 바로 그때 범준이에게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박사님, 내일 보여드릴 게 더 있어요. 이번엔 블랙홀 안쪽이에요. 꼭 오셔야 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범준아, 난 너에게서 과학보다 더 중요한 걸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우리는 이 아이와 함께 인류 과학의 경계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 말을 내뱉을 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형식적인 협력만 하자며 왔던 제가 지금은 전 세계 과학자들과 함께 단 하나의 목표를 품게 된 것입니다. 범준이와 함께 우주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사명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과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 김지원 씨도 함께였습니다. 장관님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아이가 가진 능력이 정말 사실입니까? 저는 말 대신 범준이가 그린 블랙홀 내부의 구조도와 나사가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양자 중력 시스템 도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 실험도 하지 못한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림으로, 수식으로, 너무나 명확하게요. 장관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코스모스 프로젝트. 이 이름은 범준이가 직접 제안한 것입니다. 우주는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고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전쟁도 없어질 수 있어요.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본부는 경기도 광교 범준이의 집에서 불과 1km 떨어진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땅을 국가전략과학지구로 지정했고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그리고 나사, MIT, 유럽입자물리연구소까지 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워크숍 날이 기억납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인도, 중국, 이스라엘까지 정치적으로는 긴장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중심에는 하얀 티셔츠에 운동화를 신은 12살 소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준이가 한 장의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공기마저 달라졌습니다. 그는 우주의 끈 연결 구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촉근 이론이 아니라 그 구조의 흐름, 방향, 그리고 감정의 영향까지 포함된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감정이요? ESA 소속의 여성 물리학자가 물었습니다. 범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주의 끈은 공명이 있어요. 사람의 감정도 파동이거든요. 특히 사랑과 두려움은 파장을 다르게 만들어요. 회의실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단 한 명, MIT의 노 교수만이 중얼거렸습니다. 에너지장과 감정 파장에 대한 이론, 1970년대에 소수 학자들만 연구했었는데 그걸 이 아이가. 그날 이후 코스모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아이의 재능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호하려 했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범준이와 단둘이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범준아, 넌 정말 놀라운 아이야.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도 점점 커질 거야. 두렵진 않니? 그는 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박사님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한국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아이와 이 나라와 함께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어느 날 미국 본사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CIA와 국방부가 이 프로젝트의 전략적 위험성을 느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프로젝트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전략을 위협할 수 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아이는 위협이 아닙니다. 그는 희망입니다. 다음 날 저는 백악관과의 화상회의에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두고 감정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 나라를 단순한 동맹국쯤으로 생각하시나요? 이 나라는
지금 인류의 미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한국을 통해 우주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72개국이 공동으로 서명한 협약이 발표됩니다. 강범준 보호 및 공동연구 협약.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전 세계가 지식의 국경을 허물고 과학 협력과 문화적 공조를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범준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우주에 아직 아무도 본 적 없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사람들의 마음속 우주요. 2025년 3월 3일. 코스모스 프로젝트 본부. 아침 9시 정각. 평소와 다름없이 회의가 시작되려던 찰나였습니다. 프로젝트 서버에 비정상적 접근 경로가 탐지됐습니다. 누군가가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시간 모니터에 붉은 경고창이 떠오르고 연구실 전체가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미국 측 보안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중국 쪽 IP에서 신호가 유입됐습니다. 다만 위장된 경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곧바로 FBI와 대한민국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긴급 접속됐고 상황은 단숨에 국제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이틀 후 미국 CNN 뉴스에선 강범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식 보유자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특집이 방송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온갖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그 아이를 공개 검증하라는 공식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범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를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 아이가 내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질투와 불안, 공포가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무게로 돌아갈 수 있는지 참담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프로젝트 회의실. 미국 대표단은 공식적으로 프로젝트의 부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보안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 한 우리 연구진은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조용히 자국 과학자들을 불러들였고 러시아와 일본도 회의 참여를 일시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모스 프로젝트는 그렇게 순식간에 와해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조용히 회의실 한쪽에서 컴퓨터를 들여다보던 범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니? 해킹은 국가 간 정보 전쟁의 일부야.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해킹한 사람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준이는 눈을 감고 조용히 30분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몇 개의 숫자를 적었습니다. 이 IP는 가짜예요. 실제 경로는 여기입니다. 그 좌표는 미국 본토 내 민간 보안업체에서 유출된 백도어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보안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FBI 수사 결과까지 일치하면서 프로젝트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준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이 무서워요. 그의 눈동자에서 저는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받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한국에는 너를 믿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도 내 친구가 되어줄게. 다음 날 서울 종로. 범준이와 저는 종묘에 갔습니다. 고요한 기와 아래 100년도 넘은 나무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마음이 조용해져요. 이 나무들은 저를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 말에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바로 그날 밤 범준이는 프로젝트 회의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과학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 프로젝트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필 하나인가요? 한국말로 하나는 원, 유너티. 우주처럼 사람도 결국 하나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모든 연구원이 박수를 쳤고 몇몇 외국 과학자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 프로젝트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보안도, 경쟁도, 출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느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연구진들의 가족을 위한 숙소를 마련해 주었고 아이들끼리 한국 전통놀이를 배우고 어른들은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이건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류 문화의 시작 아닙니까? 한 독일 연구원이 감탄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범준이는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주제, 시공간의 구조를 넘나드는 정보 이동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실험에서 그는 단 1.3초 만에 지구에서 명왕성 궤도까지 정보 전달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기존 물리학의 광속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범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능력 왜 너에게 온 걸까? 그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누군가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떤 해석도 이론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5년 7월 1일, 대한민국 경기도 광교. 그날은 단순한 프로젝트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프로젝트 발표회장에는 전 세계 198개국의 대표와 과학자, 언론인, 기업가, 군사 전략가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한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살 한국의 강범준 군. 그는 오늘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범준이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광교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강범준입니다. 그 짧은 인사에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진심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단지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입니다. 연결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범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무대 옆의 스크린에 하나의 도형을 띄웠습니다. 진동하는 끈 구조의 중심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파동 간섭지도. 이 도형은 단지 복잡한 물리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사람의 심전도 같았습니다. 감정의 파동, 시간의 흐름, 중력의 압력.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우주의 가장 작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건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기도 해요. 우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국가도, 언어도, 종교도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하나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주가 아니라 인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에 존재하는 무중력 공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이 그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달에 설치된 카메라가 그 신호를 그대로 반사했습니다. 신호의 형태는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에서 온 강범준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전 세계는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가 함성이 되고 그 함성은 곧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물리학이 아닙니다. 이건 문명입니다. 이 아이는 한국의 미래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입니다. 노벨상 2회 수상자 프랭클린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유엔은 긴급 특별회의를 열고 강범준의 발표일을 국제과학연대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날 CNN 헤드라인 12살 한국 소년, 인류의 물리 법칙을 바꾸다. BBC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천재 소년, 21세기의 아인슈타인이다. 그리고 나사 본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나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범준 협약을 기반으로 미래 우주 탐사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날 밤 저는 범준이의 가족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잡곡밥,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아이는 평소처럼 축구공을 옆에 두고 밥을 먹고 있었고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그냥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건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범준이는 저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너무도 진심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박사님,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커서 우주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편지를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 적어도 마음만은. 한국. 그 이름이 이제는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우주를 이해하는 눈을 가진 한 소년을 천재가 아닌 사람으로 길러냈습니다. 이 나라는 과학을 경쟁이 아닌 연결과 사랑의 도구로 바꿨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은 별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범준이는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우주로 가볼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범준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너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란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과 정치인, 언론인들까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진실된 감동. 그 중심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땅,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천재성보다 더 위대한 건 그 아이를 존중하고 기다려준 부모님, 놀이와 예술 속에서 키워낸 학교,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믿어준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과학이 아닌 사람의 온기와 문화, 기술이 아닌 믿음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그 작은 소년의 말 한마디에서 위로를 받으셨다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우린 이미 같은 마음으로 연결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단순한 국뽕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하버드 코리아인의 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